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고리입니다. 자, 오늘은 기출문제 3회 문제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할 거는 기본 작업 1입니다. 자, 여기 기본 작업 1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기는 입력하는 작업이에요. 제 바람은 이 작업은 다른 거 다 하고 매크로 차트까지 다 하고 정말 시간이 남으면 그때 하셔도 충분합니다. 안 푸셔도 되고요. 오전밖에 안 되는데 시간은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기출문제 3회부터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A3부터 G12까지 이렇게 범위 잡으시고요. 지점 한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 치고 송파점 엔터 이렇게 해서 계속 치다 보면 범위 잡고 치면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10, 15, 30 이렇게 해서 끝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각각 2점이고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B1부터 H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크기는 20, 글자색은 표준색 자주로 지정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범위 잡아 보겠습니다. 자, B1부터 H1까지 범위 잡아 주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0 한번 줘보겠습니다. 20. 자, 그 다음에 글자색은 표준색 자주입니다. 요 글자색 도구상자 눌러주시고요. 자주색 여기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자주라고 나오죠?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범위 보시면은, 3개 범위를 따로따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B4부터 B6까지 잡아주시고, 자,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B7부터 B9입니다. 그리고 B10부터 B12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범위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시래요. 자,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굵게입니다. 자, 굵게 한번 눌러볼게요. 밖에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볼게요. 24부터 22 잡아보겠습니다. 자, 24부터 22. 자, 컨트롤 키 누르시고 G4부터 G12. 자, 이 영역은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지정하고 숫자 뒤에 1000원자를 표시할 겁니다. 셀 값이 0인 경우는 0,000원으로 표시하시오 돼 있죠?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범위 잡은 데서 마우스 안에다 갖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셀 서식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대화 상자가 뜨면 여기 사용자 지정 가시고요. 샵, 콤마, 샵 0. 아까 문제에도 나왔지만 0일 경우는 0을 표시한다가 이렇게 뒤에 0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뒤에다가 큰 따옴표로 1000원 써보겠습니다. 따옴표 닫고 확인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D3셀의 제품명을 한자 제품명으로 변환하시오. 자, 한번 해볼게요. D3에다 찍어주시고요. 이 제품명 드래그 한 다음에 키보드에 한자 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품 보이시죠? 제품자 한번 선택해 볼까요? 그리고 한자만 나오게 할 거고 변환, 명자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한자 돼 있죠? 변환. 이렇게 해서 엔터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B3부터 H12까지 잡아볼게요. 자, 여기를 모든 테두리 하래요. 자, 화살표 누르시고 모든 테두리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작업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급 필터인데요. 자, 부서명이 영업부이거나 성별이 남자인 데이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A16에다 할 거고, 결과는 A20에다 나오게 할게요. 고급 필터는 조건에 맞는 자료를 다른 곳에 추출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나 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줄에 조건을 쓴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조건 부서명입니다. 제목 한번 클릭하시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A16에다 찍고요.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자, 부서명 밑에다가 그 조건 한번 입력해 볼게요. 부서명이 영업부. 두 번째 조건 해보겠습니다. 성별 찍어주시고 컨트롤 C, 부서명 옆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이건 하기 때문에 요 밑에다가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여기다가 남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밖에 클릭해 보시고, 자,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의 고급입니다. 눌러 볼게요. 자, 그럼 대화 상자가 뜨죠? 여러분, 고급 필터에서는 다른 장소의 복사 먼저 클릭해 주셔야 되고요. 목록 범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 A3부터 다 잡아주시는 겁니다. 요게 목록 범위. 자, 두 번째 조건 범위입니다. 부서명부터 남까지 잡아주시고요. 자, 세 번째 복사 위치. 자, 문제 보면 어디에다 갖다 드려요? A20입니다. 자, A20 찍고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계산 작업 해보겠습니다. 우리 5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3개 맞추는 게 목표라고 했죠. 시험 볼 때도 함수 3개 맞으면 아, 나 붙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성적 중에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찾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 뒤에 점자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우리 몇 번째로 큰 점수 구하는 게 바로 이 라지 함수고요. 글자 붙일 거니까 엔드 기호 한번 써볼게요. 시작해 볼게요. 자, 요 D3에다 클릭하시고요. 간단합니다. 는 하시고 영어로 LA 써보겠습니다. LA. 자, 라지에서 탭 누르시고요. 자, 성적만 범위 한번 잡아보실게요. 그리고 콤마 3. 자, 괄호 닫으시면 C3부터 C10까지 세 번째로 큰 값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점자 붙여야 되잖아요. 엔드 연산자 써주시고요. 큰 따옴표로 한글로 점 써주시면 돼요.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번 볼게요. 문제 읽어봐 드릴게요. 품목 코드 왼쪽에서 세 번째 문자와 품목별 단가표를 이용해서 금액을 표시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이 단가표의 의미, 코드가 1이면 뭐 23만 4,100원 이렇게 있죠. 뭐 P이면 9,800원, 5이면 67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거, 자, 내가 찾을 이 코드 값이 가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는 H룩업으로 찾아볼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계산식이 있죠.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계산식 문제는 계산식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정말 쉽습니다. 자, 한번 저랑 해볼게요. 자, 금액 밑에다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자,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는 한번 해보시고, 자, 이 단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 방향에서 찾아야 돼서 H룩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탭 누르시고 fx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 저희 그 왼쪽에서 세 번째 문자로 찾을 거거든요. 그래서 미드 함수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영어로 mid 괄호 한번 열어볼게요. 자, 어디에서? 품목 코드에서 콤마. 자, 세 번째부터 한 글자 갖고 올 겁니다. 3,1이라고 쓸게요. 자, 요게 찾을 값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칸 가볼게요. 두 번째는 찾을 범위죠. 자, 여기 F10부터 J11까지 범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F4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여기에서 찾을 거기 때문에 이 찾을 범위는 F4로 절대 참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자, H룩업 내가 갖고 올 단가가 몇 번째 줄에 있습니까? 네,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2라고 써볼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보세요. 여러분, 나는 지금 T를 찾을 건데 여기 T라고 정확한 값이 있죠? 그래서 정확한 값 찾는다고 0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영어로 false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전 그냥 0 쓰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자, 확인 눌러보시고, 자,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요거까지 지금 계산한 거예요. 품목별 단가. 그럼 요 뒤에다 곱하기 수량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뒤에다 클릭해 볼까요?
자, 여기 클릭하시고 곱하기 누른 다음에 수량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엔터 한번 해보시고, 자, 여기 값에다가 다시 클릭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 아래 모서리 보면 채우기 핸들 있습니다. 요거 끌어주시면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2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제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표 3에서 구분의 영업용인 전기요금의 평균을 계산하래요. 조건이 들어갔죠? 조건이 뭡니까? 영업용인 이게 되고 전기요금의 평균 구할 거죠? 이 전기요금이 계산할 제목이 됩니다. 자, 그럼 조건을 한번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구분이 영업용 돼 있죠? 조건은 돼 있고요. 저희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조건 평균 구할 거니까 D 에버리지를 처음 해볼 거고요. 두 번째 화살표 보시면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반올림, 올림은 항상 문장을 이해하실 때까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니까 어디까지 올림하라는 거예요? 네. 1000의 자리까지 올림하라는 겁니다. 이 1000의 자리는 자릿수가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그래서 저희는요, D 에버리지를 먼저 한번 해볼 거고요. 올리면은 라운드업을 두 번째로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저랑 풀어볼게요. 자, 여기 찍어볼게요. 영업용 전기요금 평균 밑에다. 자, C25에다 찍고 는 한번 해보시고, 자, D 에버리지 먼저 해보겠습니다. DA 쓰시고, 자, D 에버리지에서 탭 눌러볼게요. 자, 괄호가 열리면 fx 열어보시고요. 자, 다 잡아볼게요. 자, D로 시작하는 건 제목 포함해서 다 잡죠? 자, 두 번째, 계산할 제목입니다. 어디 평균 구하신다 그랬습니까? 전기요금. 제목 찍어보고. 자, 세 번째, 조건은 뭐예요? 여기 지금 글자가 침범했지만 구분이 영업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인. 자, 그러면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거를 라운드업 한번 가지고 가볼게요. 자, 는 빼시고 긁어보십시오. 자, 그럼 여기 잘라내기 보이시죠? 홈에 잘라내기 눌러보시고 라운드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ROU. 자, 라운드업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탭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괄호가 열리면 fx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 누르시고요. 두 번째 칸에다가 10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3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문제 4번 한번 풀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중간 수행 기말에 표준 편차가 전체 표준 편차 이상이라면 평균 점수 이상, 그 이외에는 공백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비거에다 클릭해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는 한번 해보시고 if 들어가 보겠습니다. 탭 누르시고 fx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 요 if에다 조건을 쓰셔야 되는데 우선 요 한 줄에 대한 표준 편차 구해 보겠습니다. 자, 영어로 stdev 괄호 한번 열어보죠. 자, 이렇게 세 과목 다 잡아주시고요. 괄호 닫아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중간 수행 기말의 표준 편차가 됩니다. 자, 얘가 전체 표준 편차 이상이래요. 자, 해볼게요. 크거나 같다. 또 해볼게요. stdev 괄호 열어주시고 전체니까 이렇게 전체 다 잡아주시고요. 문제 풀 때 전체라고 나오면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괄호 한번 닫아주시고 자, 여기까지가 조건이 되고요. 이게 맞으면 어떻게 하래요? 자, 한글로 평균 점수 이상이라고 할 거고요. 아니면 공백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따옴표 해 보겠습니다. 자, 이래서 if문은 어떻게 돼요? 조건, 참, 거짓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점에서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 문제 먼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사원번호의 네 번째 문자가 1이면 총무부, 2면 관리부, 3이면 영업부, 4면 생산부입니다. 자, 추주랑 미드 쓰래요. 여러분, 미드는 조금 전에도 해봤지만 중간에서 몇 글자 갖고 오는 거고요. 추주가 핵심입니다. 추주는 첫 번째 칸에 계산식을 넣고 두 번째 칸부터 답만 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 C29에다 찍고 는하고 CH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추주에서 탭 한번 눌러보시고요. fx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칸에
저희 사원번호에서 네 번째 문자 한 글자 한번 갖고 와 볼게요. MID 한번 써보겠습니다. 괄호 열어주시고, 자, 사원번호 찍은 다음에 콤마, 자, 4,1 적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네 번째부터 한 글자 갖고 온 겁니다. 2라고 나오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추주는 두 번째 칸부터 답만 적습니다. 자, 1에다 찍고, 자, 1일 때 답을 쓰시면 됩니다. 총무부, 탭 누르시고, 2면 관리부, 자, 3이면 영업부입니다. 자, 4면 뭐예요? 생산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칸부터 답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채우기 핸들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 작업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분석 작업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피벗 테이블 저랑 한번 해볼게요. 자, 대리점별 매출 현황표를 이용해서 대리점은 행레이블, 차종은 열, 값세는 목표 판매, 목표 매출액의 합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시그마 값을 행레이블로 설정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A23에다 하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피벗 테이블 만들 표 안에다 마우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시고 메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삽입에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자, 기존 워크시트 클릭해 주시고요. 자, 어디에다 하시래요? A23이죠? 여기 한번 찍어 볼게요. A23. 자, 확인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아웃이 뜨죠? 자, 요거 갖고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레이아웃이 떴으니까 저희 드래그 앤 드롭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리점은 행 레이블로 가래죠? 자,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누른 채로 행으로 끌어볼게요. 그 다음에 차종은 열입니다. 차종을 열에다 끌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값세는 목표량, 판매량. 자, 끌어볼까요? 목표량, 판매량, 그리고 목표액과 매출액의 합계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그마 값을 대리점 밑으로 드래그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숫자는 기호 없는 회계로 작성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숫자 한번 범위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숫자 다 잡아보시고, 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서식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요 셀 서식에서 회계 찍어 보시고 여기 기호는 없음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확인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리가 모자라 보이죠? 경계선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분석 작업 두 번째 풀어보겠습니다. 저희 데이터 통합 한번 해볼게요. 자, 표 1, 2, 3에 대한 제품명, 판매가, 수량, 판매액의 평균을 요 G11에서 I15까지 계산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제품명별이니까 요거 다 잡아볼게요. 자, 잡으시고 데이터의 통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한번 범위 잡아볼게요. 자, 첫 번째 칸에 제품명부터 한번 쭉 잡아보시고요. 추가 버튼 눌러볼게요. 또 한번 해볼게요. 제품명부터 쭉 잡고 추가. 또 해볼게요. 제품명부터 다 잡고 추가. 그 다음에 첫 행 왼쪽 열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 합계 눌러서 평균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까 문제 읽다가 보면 평균을 계산하시오 돼 있죠? 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러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까지 분석 작업 2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매크로 작업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A3부터 A4, B3부터 C3, E3, D3에서 E3, F3에서 G3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번 해보래요. 자, 한번 병합 서식 매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희 매크로 만들 때 항상 밖에 클릭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들어가 보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다 써보죠. 한글로 병합 서식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보죠. 자, A3부터 A4,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B3부터 C3, D3부터 E3, F3부터 G3입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홈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칸마다 각각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자, 밖에 클릭해 주시고, 끝났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눌러줄게요. 자, 이제 도형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형의 사각형에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B13에서 C14에 생성한 후 이름은 병합 서식으로 해보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삽입에 도형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모서리가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끝에 보이시죠?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요거 눌러주시고요. Alt키 누르시고, 자, 어디에다? B13에다, 그리고 C14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띄고, Alt 띄고. 자, 그럼 여기에다가 글자 한번 써볼게요. 병합서식. 그리고 홈에 들어가셔서 가운데. 자, 그 다음에 요 도형에다 색깔 있는 데다 마우스 갖다 대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매크로 지정이라고 보이시죠? 들어가 볼게요. 자, 아까 만든 병합 서식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밖에 클릭하시고요. 요거를 원래대로 되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범위 잡으시고요. 요거 한번 다시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원래대로 되돌아왔죠? 자, 이거 눌러볼까요? 자, 이러면 실행되죠. 자, 이제 두 번째 매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밖에 클릭하시고 자, 문제 읽어볼게요. B11부터 G11의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만들어 볼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밖에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입니다. 자, 여기다 써볼게요. 이름을 합계라고 해볼게요. 자,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찍어보죠, 여러분. 여기 클릭하시고 는하고 썸. 자, SU 누르면 썸 보이시죠? 탭 누르시고 범위 잡고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요 점에서 옆으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돼요. 자, 아니면 여러분 가장 쉽게 하는 합계 방법이 있죠? 이렇게 범위를 다 잡고, 그죠? 예. 홈에서 여기 자동 합계 누르시면 이렇게 합계가 또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물론 함수식도 아까 저랑 했던 거랑 똑같이 나와요. 자, 어쨌든 합계는 구했고요. 밖에 클릭한 다음에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를 E13에서 F14에다 만들어 보고 합계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볼게요. 여기 삽입의 단추입니다.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요. E13에서 F14까지 드래그 해볼게요. 마우스 띄고 Alt 띄고 자, 여기 합계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자, 저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그냥 바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합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럼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한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범위 잡아서 딜리트 눌러주시고요. 합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어때요? 되시죠? 자, 여기까지 매크로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 3의 마지막 파트인 차트 한번 저랑 풀어볼게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상식 점수 데이터를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고 행렬 전환을 수행해보래요. 자, 한번 저랑 해볼게요. 자, 차트를 클릭 한 번만 해보시고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데이터 선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여기 행렬 전환 보이시죠, 여러분?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추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요 계열 이름에다 써보겠습니다. 상식. 자, 여기에다가 상식이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요 상식 제목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계열값 지어볼게요. 자, 상식에 대한 데이터 91점부터 80점까지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상식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차트 제목과 축 제목을 그림과 같이 표시하시오. 이게 가로축 제목이고요. 이게 세로축 제목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레이아웃 들어가시고요. 축 제목, 기본 가로축, 축 아래 제목입니다. 여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래서 쓰시면 됩니다. 성명, 뒤에 건 지워주시고. 자, 두 번째 해볼게요. 다시 축 제목, 기본 세로축, 세로 제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써볼게요. 점수.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 값 바깥쪽 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막대 아무거나 하나씩 클릭해 볼게요. 파란 거 찍고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볼게요. 자, 빨간 막대도 오른쪽 누르시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자, 녹색 버튼도 한번 해볼까요? 녹색 막대에서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입니다. 자, 4번 문제 풀어볼게요. 범례는 위쪽에 배치하고 도형 스타일 미세 효과 파란 강조일로 하시오. 자, 여기 레이아웃 보시면은 범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례. 위쪽에 범례 표시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범례를 클릭하시고 여기 서식 가시면 도형 스타일이라는 도구 상자가 있는데요. 요 미세 효과가 이렇게 은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갖다 대면 설명 보이십니까?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입니다. 눌러볼게요. 자, 이제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시오 돼 있죠? 자, 차트 테두리 스타일 한번 해볼게요. 여기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자,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테두리 스타일 누르시고 둥근 모서리 해보겠습니다. 닫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차트 제목을 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 2번을 빼먹고 했었네요. 그죠? 차트 제목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신입사원 평가 점수 보이시죠? 제가 이걸 빼먹고 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레이아웃 들어가시고 차트 제목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차트 위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다가 글자 한번 써볼게요. 자, 타이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뒤에 거는 지워주시면 되고요. 자, 신입사원 평가 점수 이렇게 보이시면 다 된 겁니다. 자, 요거 빼먹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차트 작업까지 기출문제 3회 저랑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에도 4회 문제 제가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eel uninvited, left home in West LA. I'm not excited.